자, 여러분들 우리 존 롤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존 롤지는요, 불평등으로부터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불평등이면 불평등이고 평등이면 평등이지 불평등으로부터 평등을 실현하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 롤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의 불평등? 어쩔 수 없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다르고 가진 재산이 다르고 가진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똑같이 평등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이 세상 불평등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일까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피지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재산도 다르고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평등해. 그건 인정. 그걸 뭐 어떻게 다 몰수해서 다 n분의 1씩 나눠줄 수는 없는 거니까. 불평등 인정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있어야지. 환경은 돼야지. 겉에 생긴 것만 인간이면 뭐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불평등한 거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약에 조성해 준다면 불평등을 인정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까지 할 거야. 그럼 사회적 약자에 조금 포커싱이 가겠네? 포커스가 맞춰지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네, 롤지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거나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 좋단 말이야. 근데 사회의 이면을 보시면 힘들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태어난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 태어난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라는 것에 이제 물음표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롤지가.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그쵸? 자, 그럼 롤지는 어떤 것을 사회 정의라고 보았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롤지가 꿈꾸는 사회는요, 적어보겠습니다. 민주적 평등을 이룬 사회입니다. 민주적 평등을 이룬 사회. 공산주의적 평등 아니고요, 민주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또 이 한 나라의 국민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적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민주적 평등을 이룬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민주적 평등을 이룬 사회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면 뭔가 국가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해줘야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로 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롤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민주적 평등을 이룬 사회, 곧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의 원칙 1, 2 하나씩 보죠. 자, 정의의 원칙 1. 자, 정의의 원칙 1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 이게 정의의 1원칙입니다. 자, 우리 학습지 보시면 교과서에 사회정의의 조건 첫 번째랑 똑같죠, 그쵸? 이게 다 롤즈가 얘기한 소리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만 누리면 어떡해? 또 우리도 사회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잖아. 이런 의무들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무를 제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그 의무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권리도 똑같이 누리고, 이렇게 모두가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게 보장받고 이행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의의 1원칙이에요. 1원칙. 자, 1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원칙만 딱 솔직히 말해서 이 국가에서 이 1원칙만 보장을 해줘도 진짜 좋은 국가야. 근데 1원칙만으로는 아직 사회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원칙을 같이 보도록 하죠. 2원칙.
자, 이 원칙은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제2의 원칙입니다. 정의의 제2 원칙. 자, 이 두 가지를까지 같이 지키면 이제 1원칙과 2원칙을 다 지키게 되면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럼 뭐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요, 말 그대로 기회가 균등이 모두에게 고르게라는 뜻이거든요. 모두에게 고르게 잘 기회를 다 부여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공정하게 기회를 고르게 부여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직책과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자,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에 수많은 직책과 직위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 저 직책과 저 직위에, 저 직업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모두에게 다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나에게도 내가 노력만 한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줘야 된다는 소리야. 쟤한테도 줘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소리죠. 뭐 내가 흑인이라고 혹은 내가 장애가 있다고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직책이든 직위든 내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 가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갈 거야. 그럼 차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정의의 제2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 이 차등의 원칙은요, 불평등이 허용되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같이 적어볼게요. 불평등이 허용되는 것은 최소 수혜자는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는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로치고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자, 사회는 불평등해. 근데 그 안에서도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을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등의 원칙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평등 인정한다는 소리야. 근데 불평등이 허용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대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소리야. 자, 다시 이 사회는 불평등해. 평등하지 않아. 근데 불평등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놔두는 것은 사회정의가 아니라고 했어. 국가가 뭔가 하긴 해야 돼. 이 불평등에서 뭔가 좀 해야, 그래, 불평등 인정한다는 소리야, 롤즈 입장에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불평등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아이돌들 보면서 와, 진짜 쟤네는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저런 기럭지와 저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나다니. 아, 부러워. 이런 생각 해봤을 테죠, 그쵸? 그리고 축구 선수 팬인 친구들은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축구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다니. 억대 연봉도 받고 진짜 부럽다. 막 이런 생각도 해봤을 테고요. 또 7살에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7살짜리 애가 바이올린을 뭐 엄청 진짜 기깔나게 그렇게 켜는 아이들이 막 종종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쟤는 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많은 걸 잃었구나. 아, 부럽다.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 또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부잣집에서 태어난 친구들 보면서 아, 저렇게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 진짜 부럽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좋은 재능과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례 말고 한번 우리 반대도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난 능력은 다 가지각색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런 능력과 그런 조건, 그런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우리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멋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아니면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런 힘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자, 이건 다 운이에요, 운. 그리고 우연입니다, 우연. 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은, 그리고 조건은 다 뭐라고요? 운이고 우연입니다. 신이 이렇게 룰렛을 돌려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적인 요소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골라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요, 다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우연으로 인해서 우연히 조건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다 운과 우연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고 하죠? 네, 사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는요,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우연히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자, 이 공동체가 행복하게 잘 굴러가길 바라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난 자들과 우연히 못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마 계속 못 살게 되겠죠. 그렇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베이스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이 사회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보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어서 빗물을 받아 먹다가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죄지. 그들이 무능하게 태어난 게 죄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자, 아니라는 거죠. 자, 사회 공동체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자, 조건이 좋게 잘 태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이유도 그림을 봐주고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축구 선수가 억대 연봉을 버는 것도 축구를 봐주는 관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 일가의 가족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유도 뭡니까? 자, 삼성 물건을 사주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아이돌과 배우가 잘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관심을 가져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재능이란 나만의 힘으로 얻은 산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재능은요? 네, 다 신이 부여한 운이자 우연적인 요소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롤즈는요, 노력 또한 능력으로 봤어요. 자, 왜냐면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노력을 똑같이 하더라도 결과물에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노력이라는 게 노력을 하려면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의 안정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심지어 그것도 아니라면 불우한 환경에서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아주 드문 희귀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사례에서도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나 자신의 재능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우연적으로 타고났다고,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개인의 노력을 노력 또한 운이야 막 이렇게 치부하면서 노력까지 싸그리 무시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의 노력도 인정하긴 하지만 이 노력 또한 운이라는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막 조금 더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 또한 타고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고요. 서로 돕고 돕는 관계라는 거죠. 살아가고 공동체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 자들이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벌려면 그걸 봐주고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혼자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외모가 출중하면 뭐해? 그걸 소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조건이 좋고 가진 게 있는 사람들도 공동체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은 우리 사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결론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 우연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우연히 조금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사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덕을 보는데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 우연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연히 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람도 이 남은 걸 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결국에는 사회 공동체까지 좋지 않겠냐. 이게 바로 롤즈의 입장이에요.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불평등 안에서 평등을 인정했다. 자, 세상에는 우연히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재화를 분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들도 그렇게 되면 더 사회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우연히 더 가진 자들도 이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회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이바지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서로 돕고 도우며 좋은 공동체를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왜 내 돈을 세금으로 내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롤즈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야, 너의 노력 인정해. 근데 너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다 태어날 때 우연적으로 신에게 받은 산물이듯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힘든 조건에 태어난 것도 다 우연히 신에게 받은 산물이야. 자, 그러니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난 네가 우연히 못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 이 사람들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우리는 같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고 돕는 유기적인 관계잖아. 상호작용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네가 우연히 덜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 조금씩 떼어줘서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람도 이제 이 가진 것으로 또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 사람이 또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물건을 소비하거나
이 사람들의 재화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사회 공동체가 서로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우연히 못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정의가 맞냐는 소리죠. 자, 그래서 롤즈는 우연히 잘 가지고 태어난 네가 우연히 못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 떼어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가진 게 있어야 인간이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 정의다.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복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복지의 철학적 사상의 기반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롤즈고요. 이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고요.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죠. 아동노동. 맨날 300원 받고 16시간 노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몇 알 가지고 죽 만들어서 며칠씩 먹는 사람들도 많아.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게 그 사람들 탓이야? 아니잖아. 사람들은요. 타고난 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네 탓이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네 수준에 맞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불평등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불평등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차등의 원칙.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사회 정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네, 우리가 지킬 절차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같이 지키자는 게 사회 정의의 조건 중에 하나였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선생님, 그럼 정의의 1원칙과 정의의 2원칙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킨다고 롤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등의 원칙을 과연 사람들이 오케이 할까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같이 지키는 게 정의의 원칙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과연 합의를 볼까요?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안 볼 텐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세금 내서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환원하자라고 하면 그래, 그 100만 원 주면 900만 원이나 남아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내 생활이 가능하지, 100만 원 세금으로 낼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막상 1,00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씩 세금으로 내게 되게 아깝다? 인간이 그래. 물론 훌륭한 사람들은 뭐 200만 원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세금으로 복지 정책에 환원시키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롤즈가 말하는 게 뭐야? 무지의 장막입니다. 무지의 장막. 자, 무지의 장막 기억합니까? 아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뭘 아는 것이 없어요?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합의를 하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롤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 때 무지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롤즈는요, 무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이 모두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요, 자, 무지의 장막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저 무지의 장막 밖에 나오면 이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 내가 만약 합의를 하면 과연 저 무지의 장막 밖에 나와서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차등의 원칙이 나에게 이로울까 아니 나에게 해로울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때 사람들의 특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롤즈는 얘기를 합니다. 자, 롤즈는요, 무지의 장막 안에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은 항상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한다. 여러분들 이해 가지? 자,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시험 전날에 무슨 생각해요? 난 당연히 무조건 1등이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갑자기 반장이 오더니
야, 선생님이 너 부른대. 너 빨리 교무실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나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냐면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해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지의 장막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알고 보니까 이 무지의 장막 밖을 나왔는데 내가 최소 수혜자면 어떡하지? 알고 보니까 내가 사회적 약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생각해봐. 내가 무지의 장막 밖을 나왔어. 근데 이만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 난 당연히 이만큼 가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 이만큼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차등의 원칙은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내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나쁠 게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모두가 합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롤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뭐라고요? 무지의 장막. 자, 두 번째. 자, 인간은요, 최대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인간은 최대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지닌. 자, 여러분들은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차등의 원칙을 합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이유로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막 남들을 해치고 자기가 깃발을 뽑아드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줄 아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최소 수혜자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순전히 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차등의 원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지의 장막 안에서 내가 최소 수혜자면 어떡하지? 라는 내 이익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은 무지의 장막 안에서 모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은 굉장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합리적인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롤즈는 이렇게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모든 인간이 무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의 현실을 내세워서 모두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등의 원칙은요, 결국은 복지를 얘기하는 철학,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철학, 복지를 밑받침하는 이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을 모두 지키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사회 정의를 이룬 사회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